이진숙이 대한민국 뇌사직전에서 건져냈다. 이진숙은 좀 방송통신위원장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심리가 진행돼야 하는데 문제는 헌법재판관 9명 중에 3명이 10월 17일 내일 모레 전부 다 퇴임을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3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안 해주고 있죠. 야당은 왜 이럴까? 심리가 중단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안도 거기에 이제 머물러 있는 이진숙이 23조 1항 효력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어제입니다. 헌법재판소 법이 정한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킵니다. 이제는 6명의 헌법재판관들로도 심리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봅니다. 뇌사직전이 대한민국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재명과 민주당의 헌정중단의 사태, 그를 통해서 결국은 사법 리스크를 지연시키고 자기가 정권 탈출하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중단시켰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024년 10월 15일) 화요일 허민의 뉴스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전국에 계신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문화일보 애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화일보 허민입니다. 네, 가을 날씨가 정말 좋죠. 하늘도 청명하고 푸르릅니다. 네, 그런데 옛날에는 1년 12달에 이제 3개월씩春夏秋冬이 나눠 가졌었는데 지금은 뭐라 그럴까요? 이제 여름 겨울이 한 4개월씩 늘어나고 나머지 4개월을 갖고 이제 2달씩 봄 가을이 나눠 갖는 그런 기분이 좀 듭니다. 짧은 가을 하늘 이라도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네, 허민의 뉴스쇼 시작을 합니다. 오늘 주제는요, 이진숙이 대한민국을 뇌사 상태에서 건져냈다 라는 걸 갖고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이진숙이 대한민국을 뇌사 상태에서 건져냈다. 이재명과 민주당의 헌정 중단 기도 음모를 막아냈다. 무슨 소리냐? 다소 좀 복잡해 보이지만 그러나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진숙이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을 뇌사직전에서 건져냈다. 이진숙은 좀 방송통신위원장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탄핵 소추를 받아서 지금 이 탄핵 소추안이 그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심리가 진행돼야 하는데 문제는 헌법재판관 9명 중에 3명이 지금 방송 시점으로 오늘 15일 아닙니까? 근데 10월 17일 내일 모레 전부 다 퇴임을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3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그걸 만지작만지작거리면서 안 해주고 있죠. 근데 문제는 이제 헌법재판관이 9명 중에 7명이 모여야 최소한 7명이 돼야 심리가 가능하다고 하는 법조항이 있어서 심리를 못하게 생긴 거예요. 이 심리를 못하면 결국은 헌재의 심리가 중단되고 대한민국 헌정이 중단되고 이 윤석열 정부의 행정부가 마비가 되고 그럼 결국은 이제 대한민국이 뇌사 상태에 빠지는 거다. 저는 뭐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소식을 갖고 여러분들 좀 모시고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먼저 같이 헌재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헌재의 기능을 보면 공직자 탄핵 심판, 여러분 옛날에 뭐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그 사회 시간에 많이 배웠던 얘기입니다. 공직자 탄핵 심판, 법률 위헌 심판, 그리고 위헌정당 해산 심판인데 헌법재판소는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 헌법 제 111조 1항에 저렇게 3가지가 나와 있어요. 이 3가지 역할을 하죠. 거기서 우리가 지금 이제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것이 이제 탄핵의 심판입니다. 탄핵의 심판 문제인데 그 문제는요, 이 재판관들 9명이 있어요. 재판관들이 임기가 6년입니다. 6년인데 내일 모레 10월 17일에 그중에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해서 3명의 재판관들이 퇴임을 합니다. 보시다시피 이종섭 헌재소장, 그리고 이영진 재판관, 그리고 김기영 재판관 전부 다 6년 전이니까 결국 언젠가요? 2018년이 되겠군요. 문재인 정부로 출범하던 고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됐던 그런 사람들인데 이 3명이 다 나갑니다. 나가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법재판소법에 나와 있는 대로 제 23조 1항입니다. 여러분 같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7명이 아닌 6명 미만으로 선정을 하면 사건 심리를 하지 못해요. 7명, 8명, 9명이 돼야 사건 심리를 하는데 자 여러분들 근데 이 헌법재판관이 3명이 나가기 때문에 지금 6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3명 중에 단 1명이라도 먼저 충원이 돼야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계속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심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야당이 방해에 들어왔어요. 야당이. 어떻게 방해에 들어왔냐? 일단 헌법 제111조 2항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관 자격을 가진 구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리고 3항, 지금 읽어드린 2항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 즉 헌법재판관 9명 중에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 그다음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3인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해서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로도 재판관들도 대통령이 임명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결국은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내일 모레 17일 날 사임하게 될 헌법재판관 3명 모두 다 국회 몫이라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국회 몫으로 임명이 됐던 사람인데 원래 관행은 뭐냐? 관행은 여당에서 1명을 추천하고 야당에서 1명을 추천하고 여야가 협의해서 1명을 추천하는 결국은 이제 여당이 이제 결국 이제 2명 1.5명 야당이 1.5명 몫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추천하면 이걸 대통령 임명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야당은 이 관행을 무시하고 야 우리가 거대 야당이야. 우리가 야권이 192석이나 돼. 무슨 소리야? 우리가 2명 추천할 거야. 너희는 1명만 추천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헌법재판관을 추천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추천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내일 모레 3명의 공석이기 때문에 이게 최소한 한에서도 두어 달 전부터는 추천 절차가 시작이 돼서 그래서 3명이 국회에서 이제 국회 몫으로 3명이 추천을 하면 그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 이거를 밟아가지고 내일 모레 딱 9명이 성원이 됐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야당이 이거를 이유로 즉 야당이 2명을 갖겠다. 너희들은 1명만 해. 이 이유로 차이를 물으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내일 모레 되면 헌법재판관 3명의 공석이 현실화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심리정적수, 헌법재판소의 심리정적수 7명 이상을 못 채우기 때문에 심리가 중단이 되는 사태가 오게 되는 거죠. 야당은 왜 이럴까?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야당은 왜 이럴까? 저는 결국은 이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중단시키고요. 심리가 중단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안도 거기에 이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심리가 안 되니까 계속 차이피 미뤄지는 거예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기 방통위원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계속 수행하지 못하고 심리가 되지도 않는 심리만 기다리면서 계속 사는 겁니다. 공백 상태로 방통위원장. 그것뿐입니까? 지금 검사 몇 명의 또 탄핵 소추안이 올라와 있죠? 누굽니까? 어떤 검사입니까? 이재명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미운털이 박혀서 탄핵된 사람들이 그 검사들이 탄핵 소추돼서 헌법재판소에 지금 묶여 있어요. 이들에 대한 심리도 중단이 됩니다. 자, 이걸 좀 연장을 해서 이 외연을 확장해서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금 이재명은 절박하죠. 뭐 때문에 절박합니까?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돼서 절박하고 또 대통령 되는 게 절박합니다. 두 개를 물려있죠.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금 임기 단축, 윤석열 정부의 정권을 임기 단축해서 조기 대선을 치러서 내가 대통령이 될까? 여기에 불문에 있습니다. 그럼 대통령 탄핵에 들어가겠죠. 이미 탄핵 절차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변주구 올리고 있잖아요. 지금 김민석 형 자기 김민호 시민단체 하고 연락을 취했는지 뭐 했는지 해서 장애집 세우고 장례수도 악화되고 이런 식으로 탄핵 절차에 이미 들어가 있는데 대통령을 탄핵 소추안은 어떻게 해서 국회에서 통과가 됐다. 지금 물론 여당이 108명이어서 8명이 반란표가 일어나지 않으면 통과되지 않겠지만은 그러나 이게 지금 민심이 무서워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탄핵 소추가 됐어. 헌법재판소에.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심의를 해야 돼. 대통령이 국정 공백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국가적 위기 사태죠, 사실은. 이거 빨리 메우기 위해서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이 7명 이상을 모여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야당이 안 해주잖아. 6명밖에 안 되잖아. 심의를 못하는 거야. 그럼 대통령이 탄핵소추안에 올라가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로 2달, 3달, 6개월, 1년이 지날지도 모른다. 그 사이에 이재명 감사장은 이 정권을 무력화시키고 사법 리스크 재판관들 눈치를 보겠죠. 대통령이 집임도 없고 무력화하는데 행정권이 공백이 생기는데 우리가 이걸 빨리 할 필요가 있겠어? 이재명을 유죄 선고를 빨리 할 필요가 있겠어? 이렇게 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런 거를 통해서 결국은 이재명이 정권을 탈취하는 그런 길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헌정마비, 행정부 무력화 그래서 대한민국의 신정기 상태로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재명과 민주당의 노림수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진숙이 지혜를 발휘합니다. 어떤 지혜를 발휘하느냐. 헌법재판관 공백으로 나에 대한 즉 자신 이진숙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정의되는 것은 부당하다. 왜 부당할까요? 결국은 심의가 늦어지면 결정이 늦어질 거고 결정이 늦어지면은 내가 방통위원장을 복귀해서 그 방통위원장의 일을 수행하는 것이 늦어지는 거니까 이건 나에 대한 불이익이다. 재판 연기는
불이익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심리 정족수를 규정한 23조 1항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재밌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얼마나 마음속으로 이게 신난했겠습니까? 왜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마비되는 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틈타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대놓고 또 이제 민주당 너희들 왜 그래? 그러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재숙이 이 23조 1항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거의 동시에 어제입니다.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숙과 현재의 헌법재판소의 협력 속에서 이 문제의 조항이 정지가 돼서 이제는 6명의 헌법재판관들로도 심리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현재의 논리는 뭐냐? 임기 만료에 따른 재판관 공석 상태에서 해당 조항에 따라 사건을 심리조차 할 수 없다. 이는 재판 외 사유로 재판 절차를 정지시키는 것이며 신속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을 과소하게 제한하는 겁니다. 멋있죠?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 시간에 재판을 지연하는 자가 범인이다. 재판을 지연하는 것은 정의의 지연이다. 재판의 지연은 정의의 거부다. Justice delayed, justice denied 라는 표현을 제가 썼어요. 이 논리에 의해서 재판 지연은 안 돼. 국민의 기본권 박탈이야. 재판 우리가 계속해야 돼. 헌법재판소도 재판이니까. 그래서 심리를 계속할 수 있게 만들어놨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저는 이준숙의 지혜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협력이 나는 대한민국 신정지 상태에서 난 지켜냈다. 살려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뇌사 직전에 대한민국을 살렸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재명과 민주당의 헌정중단 사태 그를 통해서 결국은 사법 리스크를 지연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가 정권을 탈취하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중단시켰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저희가 박수갈채를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